예,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즉 어떻게 보면 마케터 거의 10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 많이 계시죠. 근데 집에 계시면서 이제 따분하니까 이제 뭐 SNS 등 이제 블로그 많이 활용을 합니다. 블로그를 이제 어떻게 좀 잘 써야 되는 건지, 혹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있죠. 네. 준비한 거는 이제 스마트 에디터 3.0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제 띄워놓은 거는 이제 2.0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2.0으로 많이 활용했지만 지금은 3.0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활용하지 않죠. 좋은 장점은 여기 보면은 이제 HTML을 어떻게 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메리트 있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스마트 에디터입니다. 보통 이제 스마트 에디터, 즉 블로그를 켜서 들어오시면은 글쓰기 누르면 이 화면이 먼저 이제 뜹니다. 떴을 때 여기 보면 사진부터 이 톡톡까지, 혹은 여기에 이제 템플릿까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통은 여기 사진, 동영상, 스티커, 인용구 요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합니다. 좀 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글 쓸 때 여기 이 안에 있는 요 제목에도 이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넣으면 어떻게 보면 SNS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은 뭐 기능들, 숨진 않았죠. 예, 다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기능들을 한번 100%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다 알 겁니다. 예, 사진은 그냥 추가해가지고,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 추가하면 되는데, 이제 폴더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네요. 꼭 뭔가 파일이 또 직박구리 같은 느낌이네요. 모자이크 하니까. 네. 영상도 여기다가 이제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최대 10개에다가 용량이 8기가, 뭐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하고, 또한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일반 동영상 탭에 등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잘못 봤네요. 지금은 엄청난 해상도를 갖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까지도 못하고 보통 한 뭐 1, 2분밖에 영상 업로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가능하죠. 근데 아까 여기 했더니 재생이 할 수 없다는데, 여기 보면 재생할 수 있는 게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끌어서 오시면은 이제 요즘에 360도 다 보이잖아요. 예, 그걸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동영상을 오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URL 입력하면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 여기다 끌어오던가 아니면은 링크를 여기 보통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이 쓰이는 거는 뭐 스티커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다양하진 않아요. 이건 제가 키우는 블로그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마켓이 하나 있습니다. 오지캣 OGQ 마켓 한번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구입도 할 수 있고, 혹은 뭐 무료로 받아갈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무료로 검색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무료로 몇 개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이런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저는 이제 구매를 하지 않았죠. 인용구라고 해가지고 2.0에서 3.0 버전으로 넘어올 때 이제 이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인용을 클릭하시면은 이 인용구 안에다가 이제 글을 쓸 수 있게끔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 다운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블 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네. 이런 방식도, 혹은 이제 말풍선 방식도, 아니면 뭐 메모장 같은 방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블로그에 글 쓸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인해서 보잖아요. 찾아서 이제 볼 때 좀 더 퀄리티가 있는 글로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구분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을 약간 구분짓기 위해서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하거나 아니면 좀 더 퀄리티 있는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다 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이외의 것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장소.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플레이스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갔던 장소를 이게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나오죠. 저희 집은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이쪽 근방이 다 뜹니다.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혹은 장소명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상호명 이제 등록을 해주신 분들 한해서 노출이 되는 거고, 혹은 내가 그렇게 좀 어렵다면은 여기다 주소를 치면은 또 다르게 핀이 찍힐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 등록도 가능하고, 또한 링크, 뭐 아까 링크 추가해가지고도 가능한데 그냥 링크를 여기다가 이제 옮겨놔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링크. 그리고 뭐 수식도 있고 표도 있고 소스 코드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사용하진 않죠. 내가 갑자기 이제 수학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수식을 넣던가 아니면 정말 뭐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표를 넣어서 뭐 넣던가 하는 부분. 이 일정 추가 같은 건 가끔씩 넣는 것 같아요. 일정 추가를 넣으면은 생각보다 조금 좋은 이제 퀄리티 있는 블로그 이제 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영상 찍는 날 해가지고 지금 시간 뭐 공지는 따로 없고 장소도 있고 URL도 있죠. 넣어서 하면 되는데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고 이것도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도 왼쪽도 갈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라이브러리는 보통 사진을 넣으면은 이게 라이브러리라 해서 이제 다 정리가 이렇게 돼서 보여지고, 글감이나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글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진들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사진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하나 검색을 하면은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는 사진이 또 노출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 사용하고 싶으면 클릭하면은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죠. 근데 이걸 사용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보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출처를 확실히 밝혀지기 때문에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화질도 고퀄리티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글감에서 주어진 이 사진이기 때문에 사실 저작권이나 아니면은 타 뭐 유사 문서로 걸릴 때 조금 유용합니다.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이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책도 있어서 내가 책 검색을 해가지고 영상에 관련된 걸 한번 쳐서 보면은 유튜브 영상 편집, 저 편집 잘 하나도 못하는데 이 책을 사고 싶다면 클릭하면 이렇게 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책 등록한 부분에 있어서도 검색하면 나오는 거고, 혹은 뭐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포스팅했는데 이제 거기 관련돼서 뭐 있을까 해서 검색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럼 검색하면 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글을 발행한 동시에 클릭하면은 영상 추적 관련돼 있는 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템플릿이라는 것은 사실 보통 뭐 영상이나 이제 디자인 할 때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다 나와 있는데, 블로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가 쓰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서 추천을 해주고 이걸 사용하게끔 하죠. 내가 글 쓸 때 난 글에 취미도 없고 쓰기는 어려운데 이제 쓰고 싶다 하면은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면 너무나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써니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써니를 어떻게 보면은 홍보할 게 아닌데 글을 어떻게 해서 추가하냐? 자, 이거는 폼이에요. 즉 템플릿이죠. 그럼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더블 클릭 누르면 사진을 바꿀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클릭해서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면은 이게 여기 써니가 아니라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고, 혹은 내가 다른 템플릿을 가고 싶어 하면은 또 다른 걸 클릭해서 지금 있는 거를 빼고 다른 걸 바꾸겠다 해서 바꾸면은 또 바뀌어져요. 그리고 부분 템플릿. 이렇게 다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템플릿에 들어가면은 뭐 총 1개밖에 없지만 들어가면 나 이거 쓰고 싶어 하면 클릭하고 이게 하나 하면은 하나만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글씨 수정하시고 영어도 여기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시고 여기 사진들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글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글이나 사진을 바꾸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템플릿을 이쁘게 이렇게 꾸며놓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하나둘씩 배우다가 나만의 블로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템플릿을 여기다 넣어 놓으면 좋죠.
여기다 큰 잭을 추가하면 여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중에 글을 쓸 때 이 템플릿을 클릭해가지고 불러오면은 그 전에 했던 것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이 툴에서 이 사진이나 이 글씨나 이런 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이쁘게 나오니까, 그리고 항상 비슷한 소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좋은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 에디터를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였나 처음 보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글 쓸 때. 하지만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스마트 에디터를 조금 더 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다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용할 필요도 없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 좀 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린 것은 네이버 글 쓸 때 처음 초보자들이 쓰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스마트 에디터 3.0 100% 한번 활용해 보기라고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이 글을 통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블로거님들께서 정말로 최적화나 정말 전문적인 블로거가 돼서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을 많이 사용한 다음에 이웃과 그리고 이제 노출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